일본 보수익의 구심점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전직 자위 대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참의원 선거 이후 오는 12일에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일본 정치와 또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12일에 이제 치러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유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할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대 최장수 총리였던 만큼 추후 관례에 따른 장례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최근의 상황을 보자면 2020년에 우리도 이거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이 서거하고 난 뒤에 이거를 결국 국민장으로 치렀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국고에서 9,6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국민장으로 치렀는데요. 아무래도 아베 수상도 전후의 가장 최장수 총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 최근에까지 일본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만큼 아무래도 관례에 따르면은 그 국민장이라는 형태로 치를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국장이라는 얘기도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국장은 국가가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하고 이 국장은 패전 이후에 요시다 시게루 총리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중에 이제 주요 인물에 대한 장면은 국민장이라는 형태를 치릅니다만 이 부분은 유족이 비용을 일부를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코로나도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창궐하고 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치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아직은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직 총리를 지냈고 이렇게 정치 거물이 지금 선거 유세 도중에 총을 맞아서 사망한 사건은 일본 역사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일본 현지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분위기가 지금 만연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본에서 아마 가끔씩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재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마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렇게 던져진 충격과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체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적어도 가장 최장수 총리이고 지금 현재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아베 신조라고 하는 정치가가 내낮에 선거 유세 도중에 공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본 정치 전체에 던지는 충격파는 아마 앞으로도 얼마 정도가 될지 가늠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부분이 저는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살펴야 할 대목인데요. 아시다시피 범인이 이제 자위대원이라는 것도 대단히 충격적입니다만 본인이 만든 인터넷을 통해서 만든 사제 총기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일본에 아시다시피 야쿠자가 있는데 야쿠자로 인한 그 총격 사망 이런 것들이 전체 10건 미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자면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비중이라는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아마 일본 현지의 지금 충격파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전 총리,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생전에 좀 어떤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아베 수상은 2006년에 한 번 집권을 하고 2012년에 재차 2차 집권을 하면서 1차에서 1년 정도 이 단명으로 끝난 것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결국 전후 최장수 총리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내용으로 보자면은 아베 수상을 흔히 이제 우익의 대부라든지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일본이 패전하고 난 뒤에 보수 정권이 내걸고 있었던 수많은 목표들,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부분은 헌법의 개정입니다만 이 개헌을 포함해서 보수가 가지고 있었던 대외관계 전체 그리고 국내적인 부분들의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떴던 사실은 보수로 봤을 때는 정말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대외관계 전체에서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랬고요.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처럼의
트럼프 대통령과 불표를 치던 모습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TV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자민당이 가지고 있는 대외관계 부분들을 조금 더 대미 외교를 주축으로 탄탄한 기반이 올려놨다라는 측면들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챙겨둬야 될 부분이, 일본이 199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으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시달려왔습니다. 예. 이 부분을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형태로 재정의 확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경제 재건을 하자.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일본 경제의 커다란 변화, 전환점을 만든 것은 틀림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자면 세계 각국의 지도자에서 최근에 한 20, 30년 사이에 나타났던 어떤 수상보다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비중 있는 인물로 아베 수상을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예, 아베 전 총리의 사인 실혈사, 과다출혈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총격범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상 자위대원 출신인 만큼 범행 동기가 좀 의문입니다. 처음과 달리 종교 단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조금 진술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예, 이 부분은 저는 범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지, 아니면은 경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리얼타임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는 건지, 이런 예.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모방범이 있을 수 있다. 제2의 야마가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도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특정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제일한국인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처럼 상당히 정부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구체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말씀 나오신 대로 특정 정보단체와 연결된 아베 수상,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정적인 정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그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해서 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번 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 유세가 중단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는 이 참의원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아베 수상의 피격이 있기 전에 전체적인 예상은 어차피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 아베 수상이 결국에는 피격 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보자면 아베 수상이 오히려 자민당에 조금 더 동정표를 몰아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기시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고요. 작년 11월에 집권한 이후에 결국 아베 수상이라고 하는 상황으로까지 불리면서 최근에 방위차관을 역임한 사람이 아베 수상의 측근이었습니다. 비서관을 지낸 사람인데, 근데 이 방위차관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아베 수상과의 여러 가지 형태의 대립이 실은 이런저런 외신을 타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참여연 선거의 압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단기 집권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특히 아베 수상의 피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여연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조금의 호재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수상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일본 내에 우리는 장마였습니다만 일본에 폭염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전기료가 폭등하고 식료품 물가 같은 것들이 폭등하면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못 살겠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기시다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 결국 잠재우는 요소로도 작용된다면 참여 선거에서 승리는 거의 반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경호 실패 논란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의자가 총으로 2발을 쏜 후에야 지금 현장에서 제압이 됐잖아요. 그래도 전직 총리 경호인데 너무 안일한 게 아니었냐라는 현지의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호 실패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경호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360도 전체를 다 경계해야 되고, 물론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저격수가 있어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무기를 두고 접근하는 어떤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최소한 훈련된 그리고 매뉴얼대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후방에서 접근을 아베 수상 가까이 할 때에도 아무도 그 사람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일본에서 최근에 있었던 물론 그런 테러 같은 것들이 빈발하는 국가는 아닙니다만 예. 적어도 자민당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그 정치적인 안정 구도 이런 것들에서 도저히 테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쓰나미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경험 문제에서도 불거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베 전 총리 일본 보수 우익의 상징과도 같았던 인물이었는데 긴 집권 기간 동안 일본을 급속한 우경화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아베가 없는 한일 관계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아베 수상이 없는 한일 관계는 당분간은 큰 변화를 갖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본 쪽에서도 움직이기가 힘들다면 한국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문제가 현재 가장 커다란 걸림돌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 여론을 살펴가면서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베 수상의 서거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일본 국내에 하나의 파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보수의 총화라고 불리고 있는 아베 수상의 부재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도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는 지금 유지되어 왔던 기시다 내각이 가지고 있는 기조의 측면들은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일 관계에 조금 변화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단기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아베 수상의 추모 분위기, 수도 분위기라고 하는 걸 한다면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